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말보다 주중에 나들이 하기입니다. 다들 주말에 하시죠? 네, 나들이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장시간 이동이 따릅니다. 내가 차를 몬다든지 뭐 기차나 버스나 또는 비행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장시간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놀기도 되고 관광도 되고, 그래서 뭐 골프, 뭐 등산,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들이죠. 물론 나들이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족 동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언제 합니까? 주말에 하죠. 또는 연휴 때 합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주말 연휴를 끼워서 하죠. 네. 자, 뭐 다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말에 나들이 하기가 어떤 건지.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은 시간, 돈, 노력을 얘기하죠. 네. 굉장히 시간, 돈, 노력을 많이 들여서 이제 나들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어떻게 돼요?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푸대접을 받아요. 닥터유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성묘를 가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 전에 간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추석 한 2주 전에 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도 이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시간, 노력, 돈도 안 들었고, 대접도 잘 받고, 이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럴 때도 이 식당이 한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굉장히 받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교통이 막히죠. 시간이 더 들죠. 나중에 모여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완전히 정말 푸대접 받았습니다. 네, 음식 질도 나쁘고 서비스도 나쁘고 비용은 그대로 내고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합쳐보면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 많은 사람들의 돈을 치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 이용해서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리를 합니다. 근데 무리를 해서 갔다 오거든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후유증을 앓습니다. 무리도 되고 과로되고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힘드니까, 무리를 했으니까 과식을 하게 돼요. 제가 과식하는 원인이 힘듦이라 그랬잖아요. 힘드니까 전부 다 과식을 하고 전부 다 주말 나들이 하고 오면은 살이 찌우고 옵니다. 네, 뭐 그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그게 뭐 음식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네, 내가 힘드니까 많이 먹어서, 즉 과식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들 아시죠? 이 주말 또는 연휴 나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이것을 뭐 계속 그렇게 할까요? 네, 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문제라는 걸. 네,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뭐 너무 표면적인 이유가 있죠. 당연히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엔 노니까, 놀 때 나들이라는 게 당연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주중에는 학교 가야 되고 주말에는 학교를 쉬어도 되니까 당연히 주말에 나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유일한 이유일까요? 이거는 이제 표면상 드러난 이유고요. 감춰진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네, 남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수가 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남하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음식점을 선택을 해요. 네, 음식점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은 사람이 많은 곳과 사람이 없는 곳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즉 다른 사람과 같이 해서 밥 먹는 걸 좋아하죠. 네, 저긴 틀림없이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음식이 맛있어요. 같이 먹는 게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데 가봐요. 그럼 나 혼자 먹게 돼요.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만 단란하게 먹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또요, 무슨 일을 하든 힘들어도요, 같이 하면 힘이 나는데 뭐 재밌는데 혼자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요. 뭐 몇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 흥이 나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수가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다수,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남하고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옳다고 생각을 하든 좋다고 생각하든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소수가 하고 혼자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뭐 그것을 다수를 따라서 하는 게 많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남하고 다르게 하는 게 다수가 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는 게 남의 눈에 띄일까 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남다르게 하면은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가 하는 것을 나도 선호한다는 거죠. 나들이 하기를 주중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주중에 나들이 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비용이 줄어들죠. 시간, 돈, 노력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대접을 잘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나들이를 잘하거든요. 여행도 잘하고 어디 가면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대접을 잘 받습니다.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비용 효과적이 되는 거죠. 또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주중에 나들이를 하면은요, 토요일날 귀가를 하고 일요일날 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리도 안 할 뿐더러 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도 안 들고 무리도 되지 않고 후유증도 없고 더더구나 과식하지도 않고 비만되지도 않습니다. 주중 나들이 하기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루 휴가를 받는다. 다 직장인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요. 하루 휴가, 이틀 휴가, 조금 길게 가서 5일 휴가, 아니면 7일 휴가. 이 네 가지 경우를 들어볼게요. 하루 휴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1일 휴가를 받는다. 그럼 토요일 날 오전에 귀가하고 1박 2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일 날 쉬고 들어가는 거죠. 2일을 휴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2박 3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목요일 날 떠나서 목금 다녀오고 토요일 날 아침 귀가를 하고 토요일 날 오후 또 일요일 날 쉬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5일 휴가를 받는다.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5박 6일을 할 수 있고 7박 8일을 할 수 있습니다. 7박 8일. 그러니까 5박 6일은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귀가하면 됩니다. 이게 5박 6일이고요. 7박 8일은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7박 8일이 됩니다. 역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전혀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7일을 한다. 네, 7일을 하면은 이제 주말 빼고 7일이거든요. 그죠? 네, 주말 빼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으로 9박 1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 떠나서 목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목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귀가를 합니다. 이게 9박 10일이죠. 제가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9박 10일 또는 10박 10일이 되죠. 만약에 목요일을 떠난다면은 일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해서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렇게 7일만 휴가를 내면은요, 다 갔다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 1박 2일의 나들이부터 시작해서 9박 10일, 10박 11일까지도 충분히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중 나들이, 생각만 바꾸면은요, 실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휴가를 다 안 쓰더라고요. 네, 그 휴가를 쓰시라는 거예요. 네, 수금을 쓰면 얼마든지 주중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미요, 많은 직장 중에는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쉬는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잘 됐죠. 네, 주중에 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에 따라서는 꼭 주중에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해도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주말에도 주중에 나들이하고 주말에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나들이, 주말에 일하기.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 어떡하느냐? 일하기는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도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가족 동반 체험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요, 7일까지 가능합니다. 7일까지. 아까 제가 7일을 휴가를 내면은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9박 10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7일을 한꺼번에 다 써도 되고 하루만 써도 되고,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결석으로 처리가 안 돼요. 제가 지금보다 한참 전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들이 둘입니다. 아이들 둘을 갖다가 제가 홍콩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학기 중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같이 온 동료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들들을 어떻게 데려왔냐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홍콩까지 비행기 타고 데려왔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학기 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결석시키고 데려왔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때는 저는 결석을 시키고 데려간 거였고요. 요즘은 이 체험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결석 안 해도요, 얼마든지 주중에 원하는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중 나들이, 네, 좀 이렇게 금방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에 다수가 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점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주중 나들이를 자꾸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중 주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내 몸으로 봐서는 주중 주말이 없습니다. 주중 주말을 가른 것은 순전히 내가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가른 거지, 내 몸을 위해서 가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동물들을 보면 압니다. 동물들이 주중 주말이 있던가요? 우리가 이제 닭이 아침에 울잖아요. 닭이 뭐 주말이라고 안 울고 주중이라고 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내 몸이라는 것은 주중 주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똑같은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뭐 놀고, 이런 공식이 아니고요. 주중에도 일할 수 있고 주말에도 일할 수 있고, 놀기도 주중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몸의 생체 리듬에도 맞고 자연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요 기본 축만 지키면 됩니다. 주중 주말 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요거만 하면은요, 몸은 아주 자연적으로 가게 되고, 가장 내 몸 마음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나치지 않게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현재의 상황과는 안 맞다고 당연히 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현행 제도나 우리의 관습이나 제가 지금 주중에 나들이 해라 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현재하고는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와 관습이라는 것은 다수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수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한 사람이 바뀌면 다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은요, 더 빨리 다수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도적으로는요, 그냥 탄력적인 노동, 주중 주말 가리지 말고요, 탄력적인 노동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 주말 또는 연휴를 가르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으로는요, 주중 주말이 없고 다 똑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더 쉽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이제는 주중에도 나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